그래서 이번 주말은 그냥 수학만 한다고 생각하자. 언제 이렇게 수학만 해보겠어 주말에. 다 좋은 경험이에요. 선물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역함수 나갈 거야. 역함수. 자, 역함수 봐보자. 어제 새벽 2시까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막 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두 문제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생각하다가 아침에 와서 다시 찍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자 역함수 봐볼게. 자 역함수 명제의 역 할 때처럼 방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걸 f라고 하면 역함수라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고, 역함수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마이너스 1승처럼 쓰는 거야. f의 마이너스 1승처럼 읽을 때는 인버스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그냥 뭐 f 인버스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자 fx를 생각해보면 우리 f를 x라는 놈이 이 f라는 함수를 타고 갔을 때 여기 있는 걸 fx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역함수는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럼 y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y라는 게 있을 거고 1로 f 인버스를 타고 가면 얘가 f 인버스 y다가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얘기할 때 y는 fx다 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역함수는 x는 f 인버스 y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x는 f 인버스 y다. 많이 나오진 않아.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 실제 이제 있는 표현이고 공식 표현이지만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 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역함수를 의미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이제 보니까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서 출발해서 공역으로 도착하는 거지. 근데 역함수는 반대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바뀐 거네. 그래서 여기가 정의역이 되고 역함수는 요 놈이 공역이 되는 상황이 될 거야.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손가락 보면 f가 x에서 y로 가는 거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거다. 즉 역함수는 x랑 y의 역할이 바뀐 거야.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도 바뀐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x, y가 그냥 모조리 다 바뀌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존재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역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우리 함수를 처음 배울 때도 함수의 존재 조건 얘기를 했었는데 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였지? 정의역 x 기준으로 올 원이었지. 전부 다 대응돼야 되고 하나씩 대응돼야 돼. 근데 지금은 역함수라는 건 정의역이 누가 된 거야? y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역함수, 즉 반대로 가는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y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올 원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겠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x는 당연히 올 원이지. 함수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즉, 뭐 표현하자면 x, y 모두, 그러니까 y도라고 내가 아마 써놨을 텐데 y도 y 기준으로도 올 원을 만족시켜야 돼. 자, 이런 게 뭐였지? x에서도 전부 다 대응되면서 하나씩, 근데 y에서도 전부 다 대응되면서 하나씩이야. 이걸 뭐라 그랬지 우리가? 1대1 대응이었지.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면 안 되지. y에 남는 게 있으면 정의역에 남는 게 생겨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있던 본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뭐 이런 말이랑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얘기 했었지 우리. 자, 그 얘기까지 같이 써보면 증가 또는 감소한다. 얘는 살짝 이제 내가 세모라고 살짝 해놓을게. 왜냐면 증가함수가 아니어도 1대1 대응일 수는 있으니까. 자, 요 말이랑 1대1 대응이랑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아무튼간 그냥 같은 세트로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 관련해서 풀었던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말만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 어쩌고저쩌고가 1대1 대응일 때를 어쩌고저쩌고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로 말만 바꿔서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넣을게. 자, 역함수의 성질 거기 나와있는 1번 보면 자, F 인버스를 갖다가 다시 인버스를 때렸어. 그럼 결국 갖다 돌아오는 거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F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지. 이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얘가 된다는 거야. 자, 뭐 당연한 얘기고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자, G 합성 F. 자, 합성함수 전체를 인버스를 때렸어. 그러면 이 인버스를 하나씩 주긴 할 건데 주면서 앞뒤를 뒤집으면서 이렇게 주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몇 개가 합성됐든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 개가 합성돼 있어도 얘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인버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이유는 거기도 써졌는데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행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역함수도 그거를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야. 여기다가 해보면 잠깐. 자,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F를 먼저 하니까 G 합성 F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 뒤에 놈부터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 놈의 역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요게 지금 G 합성 F의 인버스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누구부터 가야 돼? G를 거꾸로 가야 되지 먼저.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G 인버스를 먼저 해야 되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원래 갔던 순서를 뒤집어서 가야 역함수인 거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써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몇 개가 됐든 상관없다. 그래서 뭐 이걸로 따져도 되고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 가는 거를 거꾸로 간다면 부산에서 대전 갔다가 서울 가는 거지. 그래서 이행하는 역함수를 이행하는 순서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했어. 자, 그러면 얘 F 인버스 먼저 하는 거지. 그러면 Y가 있다고 해볼게. Y에서 F 인버스를 딱 했어. 그럼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F를 했어. 그럼 여기로 오겠지. 자, 그럼 Y를 집어넣는데 샥샥 하고 나니까 Y가 됐네. 자, 이렇게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게 같은 걸 무슨 함수라고 하지? 이걸 헷갈려. 자, 내가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결과가 똑같아. 이게 뭐야? 항등함수지, 항등함수. 얘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F 먼저 해도 X에서 F 타고 여기로 갔다가 인버스 타고 오면 다시 X가 될 거 아니야? 이것도 항등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원래 합성함수 교환법칙 성립 안 하는데 인버스랑 같이 하면 이거 앞뒤 뭐 상관없다.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막 하다 보면 뭐 G 합성, F 합성, F 인버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I가 돼버리니까 있으나 만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본 함수랑 역 함수가 같이 붙어있는 합성이 보이면 약분하듯이 지워버리면 돼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 함수 구하기 한번 해보자. 자 순서를 잠깐 보면 자 거기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인지를 확인을 먼저 하래. 역함수를 구하려면. 그래야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니까. 물론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뭐 1대1 대응이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자, 그렇지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그냥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뭐 하냐? x, y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역함수는. 그래서 x, y를 바꿔버려.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자, 우리가 보통 함수를 쓸 때 y는 어쩌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x, y 바꿔놓은 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정의역을 따로 표현을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새로운 함수가 나타난 거야. 근데 정의역이 바뀌어버렸지. 함수는 언제나 시작이 정의역이야. 근데 f라는 즉 x가 정의역이었던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역함수 새로운 함수를 딱 구했어. 그러면 정의역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정의역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표현을 안 해도 되긴 해.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제 아직까지 나중 더 올라갈수록 많이 바뀌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그리고 공역도 모든 실수.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해도 정의역이 모든 실수야 대부분. 그래서 그냥 따로 표현을 안 할 때가 많지만 정의역이 좀 중요한 순간에는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정답이 되는 거야.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특히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다루게 될 것 중에 하나는 나중에 마지막에 무리함수를 할 건데 무리함수는 역함수가 2차 함수거든. 그거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걔네들은 완벽하게 정의역이 바뀐다고 보면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역함수를 쓸 때 무조건 정의역을 표현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EX에 있는 거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자, 지금 그러면 F가 이제 Y는 그로 좀 써보면 요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할 거야. 자, 그러면 X, Y 바꾸고 그 다음에 Y는 그로 정리를 해. 자, 그러면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 되겠지. 요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요게 역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만약에 정의역을 쓰고 싶다면 뭐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 근데 이런 경우는 모든 실수인 경우는 그냥 뭐 안 써줘도 된다. 만약에 처음에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었는데 바꿔봤더니 모든 실수다.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됐으면 분명히 써줘야 되고 그냥 뭐 편안한 상황이면 굳이 안 써줘도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써줘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손가락 보면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대부분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거의 없어. 우리가 다룰 문제 중에서도 몇 문제 정도 이제 있긴 하지만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10개도 안 돼. 10개면 많이 잡아준 거야. 10개도 안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과정 그 안에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역함수는 간접적으로 뭐 해결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졌어.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본함수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 자, FA는 B다 라는 게 있어. 자, 그럼 여기에서 X좌표가 누구야? 얘고 Y좌표가 얘인 거지. 근데 역함수는 X, Y가 바뀐 거라며. 자, 그래서 요놈의 요놈을 역함수 F 인버스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내가 화살표 양방향으로 해놓은 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뜻이거든. 같은 말이라는 소리야. FA는 B다 라는 건 F 인버스 B는 A다 라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F2는 3이다 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저절로 F 인버스 3이 2다를 우리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치 대우를 동시에 생각하듯이 이것도 이제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럼 거기 EX를 잠깐 보면 책에 있는 EX. 자, fx가 3x 빼기 4다. 이럴 때 f 인버스 2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얘는 f2는 3이다가 있었으니까 x좌표, y좌표가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표현이 가능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 얘가 누군지 모르는 거지 지금. 바꿀 게 없지. 만들면 돼.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인버스 어쩌고가 나오면 는 k라고 해버릴 거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fk가 2다로 바뀌는 거지.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3k-4가 2다가 되면서 k는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f 인버스 2는 2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인버스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무식하게 생각하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2를 대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짓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 고. 초이. 자. 그러면 81번 넣어보자. 자, 81번 넣어보자. 뭐 간단한 문제야. 자, 요런 놈인데 f 인버스 2가 0이고 f의 f0이 3이래. 이때 f4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일단 A, B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뭐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지. 자, 근데 f 인버스 2는 0이다 나왔어. 저거 고지고대로 푸는 거 아니지 우리? x, y를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f0이 2다 라는 걸 알려준 거고. 자, 그러면 마침 딱 여기에 있네. 그러면 얘는 f2가 3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f0 먼저 해보면 b가 2다 바로 나오는 것이고, f2 해보면 2a 더하기 b인데 b가 2고 얘가 3. 그러면 a는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fx를 완성을 시켜보면 2분의 1 x 더하기 2. 그럼 f4는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쉽고 2번 먼저. 자, 이렇게 돼 있고 F7이랑 F 인버스 7을 곱하래. 이거는 이제 원래는 깔끔하게 계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좀 계산이 이상하긴 하더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F7이랑 F 인버스 7을 구해야 되거든. 자, 근데 물론 요거 괄호 안에 장난쳐놨으니까 치환해가지고 시작해서 fx는 누구다라고 구할 수 있기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합성함수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fx라는 식을 진짜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구하는 거고, 함수 값으로 나왔을 때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 다 했었고, 자,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f7 먼저 한번 가볼 거거든. 자, F7이 누굴까를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7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얘가 7이려면 X가 뭐여야 돼? 4여야 되지. 그럼 여기에도 4를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F7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7 한번 해볼 건데, 자, F 인버스 7 모르니까 우리 는 K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FK가 7이다가 되는 거지. 자, 이번에는 요게 7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려면 X가 뭘까? 17이어야 되지. 여기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더라고. 아무튼 이대로 갈게. 자, 그럼 X에 17을 대입하면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K는 34 빼기 1이니까 3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K인 거니까 얘가 33. 그래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3이다가 되겠네. 이게 원래 내가 머릿속으로 문제 만들 때 계산할 때는 약분이 이쁘게 되는 거였는데 뭔가가 잘못됐어. 근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2번 한 번만 보자. 자, 81번은 시작이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 쉬운 문제였고 82번부터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 자, x가 일단 1, 2, 3, 4, 5야. 그리고 자, F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 자, F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1대1 대응. F가 됐건 F 인버스가 됐건 1대1 대응인 거지. 자, 1대1 대응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요게 10이고, 그 다음에 요게 2다. 그래 놓고, 얘가 뭐냐고 이제 물어본 거야.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부터는 사실 역함수 때문에 생기는 일을 빼고는 너네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거든. 왜냐면 역함수라는 게 새롭게 생긴 거 외에는 앞에서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1대1 대응인데 정의역이 연속적이지 않지. 딱딱 떨어져 있지. 이럴 때는 우리 1대1 대응 만들어 갔었지. 그래서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fx를 그냥 찾아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1대1 대응인 F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부분, 다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정의역이 땡땡땡 돼 있고 1대1 대응이다 하면 만드는 거야 그냥.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 편의상 얘를 1번식, 2번식이라고 해놓고 1번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 자, F1이랑 2F3을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F3이 좀 일단 좀 커야 될 것 같으니까 5부터 확인을 해보자. 자, F3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F1이 뭐여야 돼? 2여야 돼. 일단 오케이. F3이 만약에 4라면 4. F3도 4고 F1도 4면 그럴 수 있나? 없지. F3이 3이라면 6에다가 할 게 없지. 자, 그러면 1번씩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F3이 지금 보니까 일단 가능한 건 4랑 5인데 4가 안 되는 거지.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서 F3은 5라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번식으로 한번 가볼게, 이제. 자, 2번식으로 가보면, 자, 얘는, 잠깐만. 그럼 F1로 해야지. 그러면 F1이 뭐가 되느냐? F1이 2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2번식을 보면 자, 얘 F 인버스 1. 자, F 인버스 1이라는 건 이렇게 대응 관계에서 보면 요 1이 어디로 갔냐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F3이 어디로 갔냐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어쨌건 F 인버스 1이든 3이든 도착 지점이 요 왼쪽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 F 인버스 1이랑 M 인버스 3이 가능한 놈이 일단 2, 3, 5야. 그렇지? 근데 둘의 차이가 얼마야 돼? 2. 차이가 2여야 돼. 그러면 저절로 나오는 거지. F 인버스 1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F 인버스 3이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 자, 요 2번 식에서 나온 것이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1이 4 이렇게 가야 되고 F 인버스 3이 2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정해지는 거지. 자, F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끝났네. 자, 그러면 F4는 누구야? 1, 1, 1, 1, 1. 그 다음에 F 인버스 4는 누구야? 거꾸로 가면 되니까 둘이 더하니까 답은 6이다. 그거 해결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때, 딱딱딱 떨어져 있을 때, 딱딱 떨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 나오면 우리는 그냥 만들어 나가는 거다. 뭐 생각하면 돼. 다음 8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요놈의 역함수가 존재를 하지 말래. 자, 역함수가 존재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거 뭐 여러 가지 했지. 1대1 관련해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문제로 마플에 있는 걸 내가 풀이해주는 영상에서 봤을 거야. 봤지 다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함수가 안 쪼개져 있는 것 같지만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로 나눈다면 쪼개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증가 감소 던가 그거랑 그다음에 만남 이거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절대값 있을 때는 만남은 안 해도 돼. 우리 생각해보면 절대값 있는 건 이렇게 꺾인 그래프란 말이야. 그래서 꺾이기만 한 거지 만나기는 이미 하고 있어서 만남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증가 감소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런데 땡큐인 게 다 1차지. 그럼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이면 기울기의 부호만 보면 된다 그랬었지. 자, 그래서 결국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가볼 거야. 먼저 역함수가 존재를 한다면 기울기 1이랑 기울기 2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뭘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자, 등호가 들어갔다는 건 기울기 중에 0이 있다는 얘기인데, 기울기 중에 0이 있다는 건 이런 상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지. 1대1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걸로 들어가 주면 되겠네, 이거는. 뭐 끝났지. 자, 그러면 기울기 1이랑 기울기 2를 빠르게 찾아보자. 자, 이거를 절대값 속이 0보다 클 때 잡을 때 나눌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미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즉 기울기 1이 플러스 1 때라고 생각하면 여기 4랑 여기 A가 더해질 거야. 여기 기울기 1이 될 거고. 그럼 기울기 2는 4는 그대로 있고 얘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뒷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식인 거고. 그래서 기울기끼리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4에다가 4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얘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칸트 작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만약에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으면 사이값이 나올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반대인데 이 등호 들어가는 거 꼭 신경 써줘야 돼. 등호. 그래서 일부러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하나 내봤어. 당황할까봐. 자, 그 다음에 84번. 역함수 우리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 이미 앞에서
난이도 있는 것들을 거의 다 해놨기 때문에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84번 일단 오타 얘기할 건데, 자, x가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6으로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요게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자, 이건 어떤 문제야? 특정 구간에서 역함수 존재. 특정 구간에서 1대1 되는 거지. 박스지, 박스. 여기에서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박스를 꽉 채우는 거다. 근데 이제 2차식이 나왔으니까 직선 같은 건 아니다. 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직선이면 그냥 박스 먼저 그려놓고 증가면 이렇게, 감소면 이렇게 간다. 고 하면 되지. 우리 물론 지금까지 문제들이 대부분 증가였어서 감소 나오면 또 당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렇고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곡선이니까 특히 2차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놈이잖아.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오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가 뭐야? 3이야. 자, 그랬을 때 A가 A부터 6까지야. 6은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그런 것들을 2차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박스를 먼저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뭐냐, 그림을 먼저 그려서 이 꼭지점의 위치 등등을 좀 확인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조금 더 크게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3이야. 자, 그럼 일단 정의역 먼저 표시를 해볼 건데 A에서 6까지래. 6이 일단 여기에 있다고 치자. A가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고 3까지는 괜찮지. 근데 대충 일단은 아직 잘 모르니까 A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것만 뭐야? 함수로 치는 거야. 그럼 정의역을 얘기한다면 이 가로 범위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치역은 뭐야? 위아래지, 위아래. 자, 그러면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인 거잖아. 얘가 치역이 되는 거지. 이제 요게 정확하게 6에서 15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박스를 꽉 채우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F6인 건데, 자, 6, 15 중에 작은 게 6이니까 얘가 6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FA가 될 텐데 이게 15여야 된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거 같아. 확인해보자. 일단 F6을 해보면 요게 6이래. B가 6이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A 해보면 FA는 더하기 B인데 B가 6이니까 6이라고. 얘가 15가 돼야 돼. 여기서 A 찾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럼 넘기고. 자, 그러면 A는 바로 3 나왔고, 이거 3 괜찮지? 여기서 A 값이 2 나오면 이제 이상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A, B가 다 나와버렸어.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어디 갔냐? A 플러스 B 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9.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자,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A에서 6까지, 6에서 15까지 이런 상황이고,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니까 함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 15를 지나고 6,6을 지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박스로만 생각을 한다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A가 대충 3보다는 커야겠네 정도만 파악하고 그럼 감소하네. 그럼 박스에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가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바로. 그 다음에 85번. 민석이는 무슨 결혼식을 갔거든. 근데 갑자기 내 결혼식이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너네 코로나 때 기억나냐? 벌써 5년 전이긴 한데 내가 2020년 11월 22일에 결혼했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야 사실. 근데 2020년 11월 22일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거리두기 1단계 뭐 어쩌죠 막 난리 쳤던 거 기억나지? 그 시절이야. 딱 그 시절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2020년, 그러니까 같은 해 2월 22일부터 와이프랑 사귀기 시작했거든. 그러고 9개월 만에 결혼을 한 건데, 어쨌건 마스크를 쓸 때 만나서 마스크를 쓸 때 결혼을 한 거야 이제. 근데 그 웃겼던 게 그때 막 1단계니 1.5단계니 어쩌죠 막 이제 할 때인데, 너네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결혼식 그것 때문에 확실히 기억나는 게, 아무튼 내가 결혼 그때 당시에 화요일마다 그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쯤에 발표를 해.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게 진행되고 뭐 이런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번 또 기억나는 게, 이건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뭐 1단계인가 1.5인가 하여튼 되게 낮은 단계였다가 내가 결혼하는 주 화요일부터 바뀐 거야. 1.5인가 아무튼 0.5가 올라갔어. 막 난리가 났어 갑자기. 막 사람들이 너무 막 불안에 떨고. 안 그래도 결혼식을 할 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뭐 몇 명만 되고 뭐 이런 거 계속 있었거든. 막 결혼식은 뭐 평당 몇 명 모일 수 있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무튼 막 애초에 골치가 아팠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떠는 거야. 특히 우리 이제 막 고모랑 뭐 이런 친척 어른들 분들은 막 이제 막 지방에서도 오시고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이건 뭐 거의 재난 수준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엄청 못 왔어. 뭐 특히 사촌 동생도 뭐 충청도에서 공무원을 하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때 딱 단계가 올라가면서 방침이 이 우리 지역을 벗어났다가 걸리면 뭐 해고까지는 아니어도 뭐 징계 뭐 이런 것들이 막 대기업도 생기고 별게 다 생기고 있어요.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전화가 못 갈 것 같다고. 계속 전화하고 어떤 친구들은 와서 밥은 또 안 먹고 가고. 그때 막 밥 먹는 것도 난리였잖아. 막. 그래가지고 결혼 사진도 결혼식 사진도 신랑 신부만 마스크를 안 쓰고 나머지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아무튼 그랬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봐봐. 그러니까 원래 1단계였다가 내가 결혼하는 주 화요일에 1.5단계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2단계가 됐었나? 아니면 이걸 수도 있어. 내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결혼식 다음 화요일부터 올라갈 거니까 조심하세요 였을 수도 있고, 아무튼 결혼식 한 다음 날이 결혼식 일요일에 했고 월화에 그 화요일부터 또 뭔가가 바뀌어. 그래서 그때 집합금지가 10시로 딱 생기는 날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신혼여행 당연히 못 갔고, 그래서 일요일에 결혼하고 월요일에 출근한 다음에 뭘 했냐면 퇴근하고 다음 날부터 10시 이후에 뭘 못하잖아. 근데 난 10시에 퇴근하잖아. 그러니까 나랑 와이프를 소개해준 선생님이 있거든. 친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셋이서 술 마셨어. 마지막으로 술 마시자 하면서 위례에서 술 마셨던 게 기억. 막 그것도 막 12시간까지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10시에 끝나자마자 위례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와이프는 따로 와서 막 거기서 만나고 막.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그 후로 21년도에 우리
맨날 뭐 3단계 어쩌고저쩌고 뭐 난리. 그러니까 그때 단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거든 사실. 무서울 것도 없었어. 그냥 확진자도 몇 명 안 나올 때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큰 거였는데 21년도 생각하면 그가 완전 자유로운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더라고. 막 그때는 3단계여도 다 모임할 거 하고 막 그렇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마침 또 결혼기념 얘기여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 이제 애기들이 그때 태어난 애들이 언어가 되게 약하다는 말이 있었어. 왜냐면 사람 입을 보면 어른들 입을 보면서만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우리도 그런 얘기하면서 일부러 집에서 막 일부러 막 말 많이 해줬거든. 이렇게 입 모양 보라고. 말 겁나 잘하지. 아무튼 자 그래서 코로나는 피해서 결혼을 하자 우리. 자 지금 FG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자 뭐 이것저것 구하래. 한번 봐볼게. 자 G 합성 F 인버스의 E 그러면 1 이놈을 구하래. 자 하나하나 해보자. 자 일단 왼쪽 놈 먼저 해보면, 자 얘는 풀어 헤쳐야 되지. 그러면 F 인버스의 G 인버스 E가 될 거야. 자 G 인버스 E 바로 알 수 있지. 여기서 E가 거꾸로 가야 돼. 그럼 1인 거지. 그럼 얘는 F 인버스 1이 될 거고, 1이 어디로 가? 3으로 가. 얘는 3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G 합성 F면 딱 이렇게 가는 거지. 그놈을 역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2를 타고 쭉쭉 가주면 3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자 얘 일단 풀어 헤치면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야. 자 뭐가 보여? 자 항등함수 약분하듯이 보내버리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결국 뭘 물어본 거냐? 그냥 G 인버스 1만 물어본 거야. 그러면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더하고 있으니까 답은 5가 되겠네. 그 다음에 86번. 보면 x 또 1, 2, 3, 4, 5고 역함수 존재하고. 자 그럼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된 것 같아. 자 일단 f 인버스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그 다음에 f5, f 빼기 f3이 4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인버스가 2다. 그때 f3 더하기 요놈을 구해라 라고 한 거야. 자 얘도 일단 F 인버스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1대1로 떠올려야 되고, 점유역이 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1대1 내용 내가 만들어 나간다 뭐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1, 2, 3, 4, 5니까 또 만들어 가보자. 자 이번에도 뭐 1번식, 2번식 한번 해보고, 1번식부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F5랑 F3을 했을 때 차이가 4여야 된대. 그럼 차이가 4 나올 수 있는 건 5랑 1밖에 없는 거지. 그럼 F5가 5, F3이 1이다. 요게 이제 저절로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식을 잠깐 보면, 자 지금 F 인버스 3을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 다음 내용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해결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2번식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소괄호에 있는 걸 먼저 해야 되지만 그걸 모를 때는 세모 썼었지. 이번에도 한번 써보자. 얘를 세모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F 인버스 세모가 2다 라는 건 F2가 세모다 라는 게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모를 만약에 구했다고 치자. 세모를 구했다고 치면 우리 얘가 세모다 뭐 이렇게 이제 쓸 거 아니야. 만약에 그냥 뭐 세모가 뭐 1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F 인버스 3이 1이다 라는 식을 쓰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요 세모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세모에 대해서 F 인버스 3이 세모다가 되니까 F 세모가 3이다. 자, 요 두 개가 일단 나온 거야. 근데 세모가 누군지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그럼 세모를 맞춰 나가보자. 자, 일단 F 세모가 3이다. 그러니까 누가 3으로 갈 것이냐지. 그럼 가능한 게 일단 1, 2, 4가 있는 거지. 1부터 확인해보자. 자, 세모가 1이라면 F1이 3이어야 되고 F2가 1이어야 돼. 자, 괜찮은지 확인을 해볼 건데 요거 돼야 안 되지? 안 되지. F3도 겹치니까 안 돼. 왜냐? F3이 이미 1이어서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모가 2라고 해보면 F2가 3이고 그 다음에 F2가 자, 말도 안 되는 게 나와서 당황을 했어. 자, 안 되지. F2가 두 군데로 가면 안 되지. 이건 그냥 안 돼. 함수도 아니야. 자, 그러면 마지막 F2 아니 세모가 4일 때. 자, 그러면 F4가 3이고 그 다음에 F2가 4. 요거는 괜찮겠지.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F4가 3이다. F4가 3이다. 그 다음에 F2가 4가 되는 거고, 자, 마무리 남아있는 게 F1이 2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 완성이 됐고. 자, 그러면 F3이 누구야? 1이고 F 인버스 2는? 잠깐만. 2가 왜 아무도 안 갔니? 아, 이걸 못 봤네. F1이 2니까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둘이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2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84번이었나? 84번이라고 왔어요. 82번이랑 잠깐 비교를 해보면 82번 같은 경우는 값이 딱딱 떨어지게 바로 해결이 됐었고 1대1 대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86번 같은 경우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세모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가 가능한 게 지금 1, 2, 4였으니까 각각 해봤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초딩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87번. 자, 이제 6개만 하면 돼. 6개만. 자, 87번 보면 x가 1, 2, 3, 4고, 자, 일단 대응 관계가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대응 관계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얘랑 얘가 이렇게 같고 g가 1이다 나온 거고, 얘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이미 했던 문제라는 거 느껴지냐? 또 이거 합성함수 교환법칙 성립할 때 문제들이지.
우리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 이거 해놓고 그때도 항상 F는 알려주고 G는 안 알려주고 하나만 살짝 알려준 다음에 X에다가 이것저것 대입해보면서 만들어 나갔던 거 기억나지 글룸이? 자꾸 또 이상한 데 찾아보지 말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역함수로만 바뀐 거야. 그래서 얼른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그때 했던 것처럼 한번 써볼게. F 인버스의 GX는 G의 F 인버스 X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그때도 이렇게 알려준 거 먼저 대입 한번 했었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F 인버스의 G2는 G의 F 인버스 2다가 된 거야. 자 G2가 근데 1이야. F 인버스 2는 뭐야? 1이지 1. 자 그러면 여기서 F 인버스 1이 G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F 인버스 1이 뭐야? 3이야. 그래서 G1도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때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그 느낌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얘처럼 주어준 거를 대입해봤더니 구할 놈이 딱 나와. 요런 게 있었고 했는데 바로 안 나올 때도 있었지.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여기에 써진 놈을 다시 대입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면 돼. 결론은 주어준 놈을 대입하든가 구할 놈을 대입하든가야.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G2를 알아서 2를 대입해봤고 G1 알아냈으니까 X에다가 1도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F 인버스 G1은 G에다가 요게 될 거야. 자 그럼 G1이 3이고 F 인버스 1은 3이고 자 그러면 F 인버스 3이 G3이 되는 거고 G3 바로 나오게 생겼네. 이게 뭐예요? 2지. 그래서 2 그래서 2 해서 답은 5가 되겠네. 너무 쉽네. 자 그래서 다 했던 거고 역함수를 이용하는 것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88번. 자 88번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 F2 쓰면 F2개 합성한 거고 이런 표현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전에 했던 거듭 합성 그 표현인 거야 그냥. 그렇게 돼 있고 X가 1, 2, 3이고 오타 하나 있어. F가 X에서 Y로 돼 있는데 X에서 X로 이걸로 바꾸자. 자, 이런 상황이고 X는 1, 2, 3인데 지금 F1이 3이라고 했고 F의 3승 3개 합성하면 I가 된단 말도 했고 F의 역함수가 G다. 자 그럼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F가 그렇지 1대1 대응일 거다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뭘 구하라고 했는지는 뒤에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자 일단 이제 하나하나 해보긴 할 건데 F를 3번 합성했더니 I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두 번 하면 역함수가 돼요. 두 번 하면 역함수가 된다. 잘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느낄 수는 있는데 그리스? 그냥 일자가 수 아니고. 자 일단 차근차근 하나 해볼게. 어쨌건 거듭 합성이니까 이거 하나하나 해봐야 되는 거지. F1승, F2승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일단 대응 관계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한번 써볼 거야. F1은 3으로 갈 거야 지금. 자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F를 3번 합성하면 I 된다 뭐 이걸 해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F 1승의 1은 3이야. 자, 그러면 F 2개짜리의 1은 F3이 되는 건데 F3이 누군지 아직 모르지. F3이 1 또는 2야. 자, 그래서 얘는 아직 몰라. 1 또는 2가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F 3개짜리를 했어. 그러면 얘는 세모라고 하자. 얘를 세모. 그럼 얘는 F 세모가 될 거야 일단. 근데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 세 1이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i잖아. 아,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뭐야? F3이 세모고 F 세모가 1이어야 돼. 세모가 2라고 해볼게. 그러면 F 세모가 1, F3이 세모. 괜찮지? 만약에 세모가 3이면 F3이 3 안 되지. 자, 그러면 세모가 2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F3이 2, F2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세모는 2였다. 이걸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fx가 완성이 된 거야. f라는 함수의 대응 관계가 완성이 됐어. 자, 그래 놓고 이제 저 f 세제, 그러니까 3승이 i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한번 이제 느껴야 좋은데. 자, f의 세제곱이 아니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대응 관계가 다 설정이 됐으니까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1승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초인 1, 2, 3 중에 하나 골라봐. 1 있는데. 자, F의 1승은 3이지. F 2승의 1은 F3이 되면서 2가 될 거고, F 3승의 1은 F2가 되면서 1이 될 거야. F 4승의 1은 F1이 되면서 3이 될 거야. 이렇게 되지. 몇 개씩 반복되겠어? 3개씩.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I 생각해볼게. 복소수 I. I는 몇 개씩 반복이야? 4개씩 반복이야. 자, 근데 요 얘기 잘 들어봐봐. 원래 우리 이제 옛날,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항등원이라는 게 있거든. 항등원. 항등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걸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야. x가 있을 때 0을 더하면 그대로 x지. 이걸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곱셈의 항등원은 뭘까? 1이겠지. x에다가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합성함수에서 항등원은 뭐라고 하면 돼? i가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럼 다시.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곱 곱셈이야. 곱셈을 하다 보니까 4개 했을 때 1이 됐어.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오메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인 놈은 3개씩 반복,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놈은 6승을 해야 1이 되니까 6개씩 반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다고. 자, 이 말은 합성함수는 i가 항등원이야. 그래서 f 세제곱이 i다 그러면 3개씩 반복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도 3개씩 반복이 돼버리겠지 결국. 자, 그래서 결론. 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3개씩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럼 마지막에 구할 때 g가 역함수인데, 자, 요걸 구할 때 얘를 갖다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바로. 자, 그럼 얘는 g의 1승, 얘는 g의 2승 2가 될 거야. 자, g의 1승은 1이 거꾸로 가면 되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g의 g2가 되는 거지. 자, g2는 뭐예요? 3. 그러면 g3이 되면서 1. 그랬으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그래서 F 합성 몇 개 했는데 I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만큼 반복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잠깐만 쉬었다가 네 문제 마무리해보자.
자, 89번 같은 경우는 89번부터는 이제 역함수를 약간 구하는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좀 있는데 여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 뭐 a 플러스 b 구하래. 자, 얘는 대놓고 f 인버스의 식이 나와버렸지. 이건 뭐 구하라는 얘기네 그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한번 구해보자고. 요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 y를 바꿀 거야.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를 해보면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2가 되면서 이렇게 같으란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럼 a가 뭐야? 바로 그 다음에 b는 1. 그래서 더하면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근데 뭐 기본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90번. 자, 90번 보면, 자, 이런 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 1번은 요놈을 구하래. 자, 지금 이거 아까도 했던 거지. F7 곱하기 F 인버스 7 할 때처럼 괄호 안에 장난을 쳐놨지만 함수 값을 구할 때는 뭐 굳이 식을 구할 필요는 없었어. 그래서 얘는 는 K 해버리고, 그러면 FK가 8이다. 그러면 얘가 8이면 되는 거지. 그럼 X가 뭐여야 될까? 2. X가 2여야 되니까 X에다 2 대입하면 K는 7이다. 즉 F 인버스 8은 7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2번은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역함수가 gx일 때 역함수를 구하라는 거야. 얘는 이제 역함수를 아예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F 안에 괄호에 장난을 쳐놨잖아. 저 상태로 그냥 뭐 인버스 취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가장 속 편한 건 이제 fx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써보면, 자, 얘를 우리 t라고 치환을 하자. 다 했던 거죠. 자, 그럼 x가 누군지도 봐야 되니까 x는 3분의 1 t 빼기 3분의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t가 뭐가 되냐면 6에다가 요놈을 곱하는 거지. 빼기 4 이렇게 되니까, 자, 바로 x로 바꿔서 써볼게. fx는 뭐가 되냐? 2x 빼기 6인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자, fx를 구해놓고 이제 역함수를 구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요게 f인데 x, y 바꿔주고, 그럼 y는 2분의 x 더하기 3이 되겠지. 요게 역함수인 gx가 되겠네. 그래서 뭐 g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괄호 안에 장난이 쳐져 있을 때 fx의 역함수거든. 자, 여기다가 좀 써보면, fx의 역함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x를 알아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92번을 좀 먼저 볼게. 자, 92번은 비슷한 듯 되게 다른 거거든. 자, fx의 역함수가 gx야. 자, 그럴 때 f의 장난 쳐놓은 놈의 역함수를 구하래. 자,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 역함수를 gx를 이용을 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자. gx를 이용을 해서. 자,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달라. 그러니까 과정이 정반대라고 볼 수 있거든. 얘는 처음에 장난을 쳐놨고
그냥 간단한 fx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fx만 알면 편안하게 가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 괄호 쳐놓은 놈, 아니, 장난 쳐놓은 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내용인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때 그냥 일반적인 놈의 역함수를 구했던 거고, 얘는 이상한 놈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냥 장난이라고 쓸게. 장난친 놈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합성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우리 이거 만약에 fx를 그냥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2x 플러스 1을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럼 치환이 합성함수랑 거의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놈을 치환을 할 건데 함수처럼 치환을 하려고 h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지금 hx가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일단. 자, 그러면 요 놈이 누가 되냐면 h가 속에 있는 거니까 f 합성 h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놈의 역함수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자, 참고로 g가 누구냐 f의 인버스인 거지 일단.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는 h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는 거지. 근데 f 인버스가 뭐야? g야. 얘가 g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h 인버스 합성 g가 누군지를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h 인버스의 gx가 누군지를 해결을 하면 되고, gx를 이용을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gx를 뭘 바꿀 필요는 없어. 그럼 결국 뭐냐? h 인버스가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h 인버스를 구해줘야 돼. 자, 그러면 hx가 2x 플러스 1이야. y는 2x 플러스 1이고, xy 바꾸면 이렇게 되고,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지. 요게 h 인버스인 거지. 자, 그러면 h 인버스의 gx니까 요 x 자리에 저놈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는 결국 뭐가 되냐? 2분의 1 gx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요놈의 역함수였던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90번은 그러니까 과정은 좀 필요했어. fx를 구하는 과정은 좀 필요했으나 어떤 놈의 역함수를 구하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 fx 그냥 일반적인 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냥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얘는 장난친 놈의 역함수를 구해야 돼. 이때는 안에 있는 놈을 hx라고 만들어서 합성함수로 바꿔서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왼쪽 놈은 우리 f의 역함수를 구했거든. 얘는 결국 무슨 짓을 했냐면 h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놈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안에 있는 놈을 치환하듯이 함수로 만들고, 그러면 합성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을 구하는 거다. 근데 이제 gx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냥 g로 일단 바꿔버리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 h 인버스의 식을 안다면 x 자리에 gx를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마 내가 하나하나 다 뜯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마플에는 이게 없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가끔 나오는 문제야. 내 기억에 옛날에 성남고에서 나왔었나? 아무튼 어딘가에서 한번 최근에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다음 마지막 91번.
91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결국은 gx의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 문제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요놈의 그래프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요놈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결국 그래프를 알려면 아마도 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 즉 gx를 구하는 상황이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표현이 뭐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지 되게 간단한 거거든. 봐봐. g에다가 장난 쳐놨어. 근데 f 인버스가 있는데 f 인버스의 식을 안다면 치환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인 거야. f 인버스만 구하면 그냥 했던 똑같은 문제다. 자 그러면 f 인버스를 구하러 가자. 이거고 xy 바꾸고 그러면 y는 이게 되는 거고 얘가 f 인버스인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앞뒤 바꿔서 써볼게. 이렇게 된 거지. 여기에서 gx가 누군지를 구하면 되니까 치환하자. 자 얘를 갖다가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자 그때 x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마침 땡큐인 게 2분의 1x, 2분의 1x니까 2분의 1x가 누군지만 얼른 찾아보자. 얘는 그러면 t 플러스 3인 거지. 자 그러면 gt인데 그냥 x로 바로 써버릴게. gx는 x 플러스 3 빼기 2분의 1 해서 x 더하기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뭐 끝냈네. 자 x 플러스 2분의 5면 이렇게 가는 놈일 거고 자 근데 뭐 기울기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 될 거고 길이는 둘 다 2분의 5가 되는 거지. 끝난다. 2분의 1 밑변 높이 그래서 답은 8분의 25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네. 재밌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4개 정도가 역함수를 실제 구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할 줄 알면 되고 요 정도가 아니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일은 없을 거다고 생각하면 돼. 꼭 여기까지.